자, 지금 최근 월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려 420억 달러 규모의 한 펀드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갑자기 돈을 빼기 시작하는 건데요. 문제가 된 펀드는 클리프워터 코퍼레이트 랜딩 펀드라고, 현재 상황을 보면 총 자산 규모는 약 420억 달러. 하지만 최근 투자자들의 이제 환매 요청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결국 환매 일부를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 펀드의 자산 가치가 이제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것 아닌가? 라고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도대체 펀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빗 크레딧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은행 대신 펀드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그런 시장인데, 구조는 단순해요. 투자자들이 돈을 넣으면 펀드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중견기업들에게 이게 대출해 줍니다. 또 이런 대출이 위험이 좀 높은 대신에 연 8에서 12% 정도의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서 현재 규모가 약 1.7조 달러까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펀드의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제 블랙박스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 펀드가 투자한 자산을 보면은 무려 3,600개의 투자, 1,700개의 대출 약정, 약 1,000개의 기업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이제 비상장 기업이거나 중견 기업이라 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회사인지조차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블랙박스 안에 또 블랙박스. 두 번째 문제는 펀드 안에 또 다른 펀드가 또 있다는 점입니다. 이 펀드가 기업에 직접 대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라이빗 크레딧 펀드에도 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구조는 이렇게 되죠. 투자자가 클리프워터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면 또 다른 펀드에다 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기업 대출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RS Commercial Finance라고, 이 펀드는 원래 2025년 6월에 청산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청산되지가 않았고 오히려 가치가 이제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점점 더 이 펀드의 정보가 투명한가?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자산 가격 자체가 이제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이 펀드의 자산 71%는 레벨 3 자산인데, 이 레벨 3라는 것은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장 기업 대출, 사모펀드 투자, 비상장 기업 지분 같은 것들인데, 이런 자산이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정해요. 시장 가격이 아니라 평가 모델로 계산합니다. 즉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될 수가 있고 아니면 낮게 평가될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이 펀드는 약간 인터벌 펀드 구조인데, 투자자가 언제든 돈을 뺄 수 있어야 되는데 정해진 기간에만 이제 환매가 가능해요. 보통 분기마다 5% 정도만 환매가 허용이 되는데,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은 환매 요청이 무려 14%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펀드는 결국 7%만 환매를 허용했어요. 즉 지금 상황은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줄을 서 있어요. 근데 돈을 다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약간 또 이상한 점이 있는데, 이 펀드의 가격, 즉 NAV를 보면은 2019년 10달러에서 지금은 약 10.52달러밖에 안 됩니다.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요. 7년 동안 0.52달러? 이건 거의 없는 거죠. 대부분 날짜에서 가격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특징이 매우 안정적인 투자라고 여겨졌는데,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왜 가격은 그대로인가? 라는 의심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프라이빗 시장의 가격이 정말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지금 요즘에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위험할 수 있다,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시장 규모가 너무나도 빠르게 커졌다는 점이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규모는 약 2천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무려 1.7조 달러까지 커졌습니다. 즉 이 시장이 불과 몇 년 사이에 한 8배 가까이나 성장한 거죠. 두 번째는 높은 레버리지 구조인데, 최근에 많은 기업 인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그 인수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합니다. 보통 구조를 보면은 대출이 70에서 80% 정도, 자기 자본은 한 20에서 30% 정도, 이거밖에 안 돼요. 즉 기업을 인수할 때 부채 비중이 매우 높은 그런 구조라는 거죠. 문제는 이 부채 비중이 높으면은 경기 침체가 오거나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은 이 높은 부채 구조가 순식간에 위험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금융위기도 과도한 부채에서 시작이 됐어요. 마지막 문제는 가격의 불투명성인데, 이 펀드 자산이 상당 부분이 레벨 3 자산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비상장 기업 대출이나 사모펀드 투자 같은 것들은 주식처럼 이제 시장에서 매일매일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산의 가격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
모델을 이용해서 추정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모델로 계산한 가격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됐을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펀드의 가격이 맞는지 뭐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면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댓글도 한번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